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당이 9월 중에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과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 그리고 네. 이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3인이 만나서 네. 악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에게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내란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장 대표는 여당의 내란 공세다 이렇게 이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게 처음 만나서 악수까지 이제 했는데 오늘 만남이 협조에 좀 단초가 될지 전체적으로 오늘 좀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네. 이제 정치가 복원된 하나의 계기라고 좀 보고요. 네. 협치에 또 물꼬가 튀었다 보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 중재자 역할을 했다. 네. 여야 간의 강대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생을 위한 또 정치 복원을 위한 그 대장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야당에서 제안한 민생 경제 협의체도 통 크게 받아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국민들께 상당히 좀 공감대가 많은 오늘 회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네. 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됐는데 네. 검찰청이 78년 만에 예, 예. 폐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신설이 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검찰청의 해체는 이렇게 현실화가 됐습니다만은 보안 수사권 등 이 쟁점 사항들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의 큰 이제 방향은 네. 특정 부처, 기재부나 검찰청이나 어떤 특정 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을 이제 분산하고 네.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제 검찰청의 이제 기소권,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방향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9월 25일 날 정부 조직법 개편으로 이제 일단락이 될 것 같고요. 네. 후속 뭐 이제 보안 수사권이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 국회에서 국민 여론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리고 여야 간의 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일단락 될 거라 보고요.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 재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눔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개헌 논의도 있지만 정부 조직이 원활하게 또 융통성 있게 돼야지 또 민생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또 긍정적인 또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이번 그 정부 조직법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제 권한 분산 그리고 재배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또 3대 특검 대응 특위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네. 3대 특검 개정안이 오는 11일 네. 아마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 수사 기간과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왜 필요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더 센 특검법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는 그거요. 파면 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특검이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메가매직 사건,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에 있던 뭐 불법 장치저금 수수 의혹, 네. 김건희 또 전 여사의 선상 파티 사건 등 전혀 예상치 못한 건들이 나옴으로써 특검의 이제 수사 기간은 이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또 특검 인력에 대한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검법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국민당에서 이 상황에서 기한이 끝났으니까 수사 끝?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더 센 특검법이라기보다는
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진실을 규명하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나치 인민법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법원과 또 법원 행정처에서도 일부 위헌 소지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도 12월까지는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판을 중계하는 것도 이거 검토를 또 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리고 재판부의 답변과 이런 위헌 우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이번에 뭐 내란 특별재판부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병기 대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는 없다고 보고 다만 네. 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뭐 대선 막판에 조희대 또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또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하는 거. 또 그 이후에 뭐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지 법원에서 3개월 넘었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도 냉철하게 좀 반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재판부가 하느냐 마느냐 그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정권이 이제 강하게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특검에 또 이제 대응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에 네. 또 언론개혁 특위 네. 핵심적인 일을 지금 네. 많이 맡고 계십니다. 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네. 방통위 폐지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대신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언제쯤 어떻게 좀 바뀌는 건지 그렇게 되면 현재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까 이제 그 부칙의 임기 승계가 불가하다 이런 이제 안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방통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미디어 방송통신위로 생기면 당연히 이제 자동 면직이 됩니다. 부처가 사라지니까 이제 새로운 부처 생기니까 자동 면직이요. 자동 면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방통위 조직 개편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이제 새 정부 출범되고 나서 모든 부처들이 이제 조직 개편, 아까 같은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방송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분들이나 또 시민사회나 또 언론계 분들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요번에 방송 3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네. 취지에서 기존의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은 3명, 비상임 5명으로 바꿔서 더 이상 권력이 방송에 개입하지 못한 것을 쐐기를 박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언론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추석 전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은 유튜브까지 포함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네. 물론 이 가짜 뉴스가 지금 무분별하게 계속 퍼지고 있는데 이걸 좀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지만서도 아무래도 그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거 좀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건 마찬가지로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요. 언론계나 학계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손해배상 문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명칭보다도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오보라고 하는 네.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받은 손해만큼만 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어떤 그 허위 보도, 정정 보도를 결정했는데 또 허위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배액 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아마 정기국회 때 아마 조만간 25일 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상임 3명, 비상임 5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7명, 비상임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이 6명 정도 되는. 예. 어쨌든 그런가요? 7명 정도 아, 예, 예, 그 예. 부분 좀 그 정정을 예, 바로 예. 잡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게 또 동력을 얻으려면 민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의 열쇠, 관건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혁의 속도만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공감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과연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유가 뭔가? 그거는 내란 극복입니다. 12.3 불법 개헌, 그리고 탄핵 과정, 그리고 정권 교체. 그럼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3년 동안 상당히 청량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 오늘도 용서회담 잘했잖아요. 다만 또 하나, 그래도 3가지 과제는 한다.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 이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부, 우리 민주당,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야당 대표와 소통하겠다.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있는 이 여의도, 영등포가 참 일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다사다난한 것 같은데 영등포 구청장에도 역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그 이후로 22대 국회 입성하면서 예. 실용과 또 행정 감각까지 겸비한 정치인으로 지금 행안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정기국회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곧 예. 다가올 텐데요. 예. 지금 두 번째 받는 국정감사가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좀 집중을 하고 계신 사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번 이제 국정감사는 이제 2번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 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는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회 국정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관 보고와 증인들 이제 불러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로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도 잘 챙기고요. 또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여가위, 운영위원회 3가지 위원회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네요. 바쁩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하고 네.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기관이 서울시입니다.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데 보여주기식, 서울 1,000만 시민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을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리버버스 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오세훈 시정의 그 기간 동안에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제대로 짚고자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인데 의원님과 오늘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느꼈던 건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것 같고 민주당의 각종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한 브레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바쁘시구나. 예, 많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최현일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